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18년도 3월 11일 날 진행한 CS관리사 리더스 시험 기출문제 B형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풀이 문제풀이 핵심 키워드 찾는 동영상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B형 전략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략론 1번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떻게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전략론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전략론 1번. 다음 보기의 내용 중 필립 코틀러,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가 5가지 품질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결국은 보기에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코틀러가 제시한 5개의 제품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외우기 쉽다. 저도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야 될 서비스 현장을 한 군데를 좀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마다 7성급 호텔, 부르츠 칼리파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7성급 호텔이라는 곳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숙박, 핵심 이점이죠. 그 다음에 호텔에 가면 뭐가 기본적으로 있겠지. 기본적 제품. 야, 부르츠 칼리파는 조식, 중식, 석식도 기가 막히다는데 확장 제품. 기대하는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 제품에 여기는 가면 욕조는 월풀이겠지. 침대보에는 무슨 금띠를 두는 침대보가 있을까? 이런 것처럼 기대하는 제품. 마지막 잠재적 제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확장 제품 해당되죠? 핵심 이점 해당됩니다. 다 잠재적 제품 말씀드렸죠? 이것도 해당됩니다. 기본적 제품 이것도 해당되죠. 복합적 제품 네 이런 거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부분에 있는 4가지 가나다라 4가지가 5가지 품질 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차별화 요소 중 정상적인 조건 또는 긴박한 조건에서 제품에 기대되는 작동 수명의 측정치를 의미하는 것은 이 문제 키워드는 뭘까요? 네, 제품에 기대되는 작동 수명 얼마나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나타내는 세 글자 뭐가 있나요? 네,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오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보기에 나와 있는 특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특징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죠. 그 다음에 성능 품질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이 작동되는 수준 이거 우리가 성능 품질 위에 문제와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적합성 품질 이건 뭘까요? 네, 약속한 목표 규격 명세를 충족시키는 정도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단순한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웰니스 관광의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험에는 의료 관광이 나왔었고 이번엔 웰니스 관광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향후 저희가 전략론 문제에서 병원 서비스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문제로 포괄적으로 점점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웰니스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밑에 좀 볼까요? 예방적, 포괄적, 일상의 융합, 개인적 의무, 질병 치료와 관리.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2가지가 예방적, 질병 치료와 관리 2가지가 지금 완전히 돌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반대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이 중에
웰리스가 의미하는 게 어느 쪽에 더 가깝겠는가? 자, 웰리스 관광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방 차원이 더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웰리스라는 의미에는 신체적 웰리스, 사회적 웰리스, 정서적 웰리스, 지적 웰리스, 정신적 웰리스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5번에 보시는 질병 치료와 관리에 대한 내용은 의료 관광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 의무라고 하는 4번 보기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웰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를 제가 아까 1번에 예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거를 뭐 해라? 네, 개인이 미리 케어해야 된다. 개인적 의무에 대한 것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3번 문제 웰리스 관광에 해당하지 않는 건 질병치료와 관리, 의료관광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문제 보기에서 이 일을 좀 제기를 해놨는데요. 1번 서비스 전달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검증되기 어렵다. 맞죠,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품질 측정이 어려운 겁니다. 2번 서비스 품질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측정하기가 어렵다. 예,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원칙은 서비스 품질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측정이라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좀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3번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율도 낮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자원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분리되어 이동되기 때문에 잠깐 좀 여기서 멈출까요? 뭐 때문에요? 고객과 분리되어 이동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고객과 자원은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자원의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라고 나오기도 하죠. 이래서 측정이 어렵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번은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맞는 표현이고 4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번 문제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전체 내용을 다 오답인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워딩을 변화시켜서 저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이건 2017년도 하반기부터 문제에서 보시는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문제 출제 유형이 그런 방식으로 변해갔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좀 4가지 맞는 보기와 틀린 보기를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하셔야만 됩니다. 다음 문제. 서브컬의 5가지 품질 차원별 설문 중 내용 중 신뢰성에 대한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신뢰성. 고객에게 신뢰를 얻게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잘 보시면 2가지 정도가 있겠죠. 약속한 것을 명확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것이다 라는 것들도 신뢰성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직원의 복장 및 용모 과연 해당이 될까요? 직원의 복장 및 용모에 대한 특히나 외모에 대한 거는요 유형성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개론에서도 무형성, 서비스의 무형성 때문에 유형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객관적 증거를 대야 된다. 또는 뭐 서비스 스케이프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직원의 복장 이런 것들이 언급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만 딱 말씀드리면 직원의 복장 및 용모입니다. 아래 나온 4가지가 전부 다 차원별 설문 내용 중에 신뢰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와 아래 나와 있는 보기를 꼭 연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배포해드리는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보면 요인 문항을 전부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갑인이 제시한 5가지 관점의 품질 차원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생산관리, 경제학, 마케팅적 관점에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객은 다양한 필요, 욕구, 선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 잘 보세요. 고객은 다양한 필요, 욕구, 선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이다. 기업이 지금 누구한테 맞춰주고 있죠? 네, 고객, 사용자한테 맞추고 있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제가 말씀드린 보기 내용 중에 키워드로 말씀드린 부분만 딱 보게 된다면 답은 뭘까요? 네, 사용자 중심적 접근이 될 겁니다. 제품 중심적 접근이다 라고 한다면 보기에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라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조 중심적 접근은요, 이 문제의 정답이었던 사용자 중심적 접근에 대조되는 개념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 중심적 접근, 원가의 가격에 의한 품질을 정의한다. 원가라는 말이 나오겠죠. 선험적 접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렵다라는 키워드가 꼭 출제가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네요. 카노의 품질 모형을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 다음 보기의 자, 왼쪽 좌측 아래에 있습니다.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카노가 얘기한 5가지 품질 요소 중에 일단은 쭉 나오는데 5번에 나와 있는 무관심 품질 요소는 가나 다라에 없습니다. 자, 그럼 5번은 무조건 아닐 겁니다. 자, 이래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됐을 때 구별을 하겠는가, 원래는 표를 보는 거를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다만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필요한 건 가나 다라 위치에 품질 요소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되는데 다를 좀 잠깐 볼까요? 자, 불충족 쪽에 있습니다. 불충족이 될 때는 불만족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연결된 부분을 쭉 가보면 충족됐을 때는 만족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충족되면 불만족, 충족되면 만족. 자, 이 단순한 일원적으로 되어 있는 품질 요소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다는 일원적 품질 요소가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불충족이 되면 만족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저희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네, 역품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좀 볼까요? 점선이겠네요. 점선인데, 자, 보세요. 충족되면 만족이고, 불충족돼도 만족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불충족되게 있을 때도 만족 쪽에 있고, 충족이 됐을 때도 만족 쪽에 있죠. 잘 보세요. 불충족됐을 때 불만족으로 떨어지질 않죠. 그죠? 왼쪽에 위에 있는 점선을 보시면 무슨 얘기일까요? 불충족이 돼도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족이 되면 만족이 크게 일어난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 매력적 품질 요소. 볼까요? 자, 불충족이 됐을 때 불만족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충족됐을 때 여러분 만족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럼 충족 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만족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 반응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라가 결국 뭐가 될까요? 라 같은 경우는 당연적 품질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를 읽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나다라를 기억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맞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스콧과 미셸이 제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할 때는 뭐 가장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1번 종업원들의 동기 유발을 촉진시킨다. 자, 위의 문제에서 분명히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죠. 2번 조직원들의 행동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이건 잘 보셔야 돼요. CS 리더스 전체 교재 내용 중에 직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하나는 또 뭡니까? 하나는 성과 뭐예요? 목표 또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행동 통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계획 수립이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한다라는 설명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 내용 전부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종합 만족도 측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여러 가지 서비스의 하위 요소 또는 품질에 대한 차원 만족도의 합을 복합 점수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차원 만족도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저희가 만족도 측정 방법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차원 만족도라는 말이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까요? 중복 측정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나 가중치 부여 등 조사 모델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헷갈려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원 만족도의 합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네, 복합 점수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복합 점수라는 것까지 튀어나오게 되면 키워드를 두 개만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답은 간접 측정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만약에 밑에 있는 보기를 봤다면 가중치 부여, 중복 측정 문제 이런 게 나왔다면 많은 분들이 이걸 혼합 측정이라고 혼동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밑에 중복 측정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나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혼합 측정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어떤 이 워딩들을 모르신다면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차근차근 문제를 읽어보시고 키워드를 찾아내실 수만 있으셨다면 풀이가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 서브컬 모델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 서브컬 모델에 토착화 시킨 모델 뭡니까? 네,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한국 고객 만족 지수라고 일컬어지는 결국 뭡니까? 네, KS SQI 모델. 그래서 2000년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모델로서 여기에서 이유재 박사와 이준엽 박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업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지표다. 이거 우리가 KS SQI 모델이다 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저희가 동영상 중에 가장 긴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한 이유는 4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보면 바로 정답이 튀어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 3문제는 교재 바깥에서 나온 문제였고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가 키워드를 찾는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만 찾아내실 수만 있다면, 그 긴 보기 중에 골라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문제를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유독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